네, 초절 검정고시 국어 세 번째 판입니다. 2020년 제2회 분량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내년 5월 정도에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3회분 이상의 문제는 꼭 풀고 기출문제 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유형이 대충 비슷한 게 뭐뭐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초절 검정고시는 문제 안에 힌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1번 보니까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만든 의도는 뭘까요? 그쵸? 사과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공감이라고 했으니까 공감하는 거는 서로 맞장구도 쳐야 되겠죠. 상대방의 말에 귀도 기울여야겠죠. 상대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1번, 3번, 4번은 다 맞지요. 충고나 지적부터 하는 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요. 답이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3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였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피곤해서 죽네, 어지러워 죽네, 배고파서 죽네, 막 그런데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애를 태우기까지 한대요. 너무 무섭대요. 우리 애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초조할 때요. 그거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면 애 태운다. 아, 이거 너무 초조하고 막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그때 애는 물론 사람 아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 표현은 한국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거가 나중에 이제 중졸이나 고졸에 올라가면 다른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나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친구가 많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친구가 많은 사람한테 우리 뭐라 그러는가요? 어머, 너 참 발이 넓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4번 들어갈게요. 낱말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이거 계속 나오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강조하고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푸시라고 그랬어요?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볼게요. 김밥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김밥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를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밥 대신에 뭐 할 수 있어요? 김 대신에 주먹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나눌 수 있죠. 논밭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어요. 논하고 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뭐 배추밭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어요. 바다 나눌 수 있나요? 바하고 다. 그러면 전혀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얘는 나눌 수 없구나. 그러면 답이 3번이에요. 밤낮도 나눌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밤하고 낮.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같은 문제는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유형 반복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5번 같은 문제도 반복되는 문제예요. 유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요거 나오는 유형이에요 하는 거는요.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왜요?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쪽집게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호응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호응 관계 문제는요, 중절하고 고절까지 나오는데 물론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거이고요. 기본적으로 묻는 거는 같아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예요. 문장이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1번 들어갈게요. 나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별로라는 말이 있으면요, 반드시 뒤에 부정하는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긍정이 오면 안 돼요. 2번,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있다. 도저히라는 말도 뒤에 부정이라는 표현이 와야 돼요. 도저히 풀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번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다. 자, 그다지라는 말도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나왔죠? 그쵸? 않다,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결코라는 말도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있다라고 얘기했죠.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결코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호응 관계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잘 나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 초절에서는 뒤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부정하는 말은 뭐뭐 아니하다, 뭐뭐 않다, 뭐뭐 없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영어로 생각하시면 노의 의미가 들어가거나 not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중심 문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용하면 뭔가를 줄일 수가 있고요. 뭔가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러고 얘기하겠죠. 자, 대중교통하고 관련된 거 생각해 보자고요. 층간소음하고 대중교통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식중독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일회용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죠. 왜요?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7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쭉 나오고 그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꺼비가 자기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개구리가 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니, 두꺼비야? 너 슬퍼 보인다. 두꺼비가 말했지요. 지금이 하루 중 가장 슬플 때야.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 때거든. 이때가 되면 나는 늘 불행해. 개구리가 물었어요. 왜? 두꺼비가 대답했죠. 나는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떻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결시켜줘야 돼요. 개구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침 친한 달팽이를 만났지요. 달팽이야, 부탁 하나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나오는 인물이 두꺼비 나왔죠. 개구리 나왔죠. 달팽이 나온 거 보이시죠? 7번 볼게요. 기억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행해. 왜 불행해요?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서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야겠죠. 그쵸?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8번. 윗글에 등장하지 않은 거 제가 문제 속에 답 있다고 그랬어요. 두꺼비, 개구리, 달팽이에요. 두꺼비, 개구리, 달팽이. 우체부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만 잘 읽어도 답이 초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딱 먹을 만큼만 하래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더니 딱 먹을 만큼만 이렇게 써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쵸? 음식을 남기지 말자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시에서 기억이 비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시에 관련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한번 즐겨볼까요? 꽃이 김한기라는 작가가 썼네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몰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이렇게 내려와 앉으면요. 꽃씨는 땅속에서 이렇게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봄인가 봐요. 내려앉으면요. 여기에 꽃씨가 있어요. 꽃씨는 살짝 이렇게 누우면서 눈을 팍 뜬대요. 그리고는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요. 여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나 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 본대요. 그러면 꽃씨는 저쪽에서요. 어떻게 된대요? 너무 귀엽네요. 고개를 빼곡히 빠끔하면서 얄밉게 숨겨두었던 오를 내민대요. 파란 손을 이렇게 내민대요. 그 파란 손, 시 속에서 나오는 파란 손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쵸? 시에서 나오는 파란 손은 새싹이겠죠. 그러니까 파란 새싹, 녹색의 새싹이 나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11번하고 12번 문제 역시 묶어서 나왔네요. 수원하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라고 했어요. 수원에 사신 분들은 좀 반가우시겠네요.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관상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네요.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매우 걸린대요. 다리가 아프면 화상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열차를 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상열차는 수원 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열차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 유형은요. 꼭 하나 내지 두세 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원화성은 볼거리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죠? 볼거리가 많아. 네, 맞네요. 2번. 수원화성은 금방 다 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돌아볼 수 없겠네요. 답이 벌써 2번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자리에 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네요.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자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수원화성은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좋아. 네, 맞네요. 그래서 지문 속에 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뜻을 알아보라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열차를 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열차를 타다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 타는을 기본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졸에서는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전에서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는은 타다가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쁘고의 기본 영어는 사전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자로 끝나야 되니까 뭐예요? 예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가는의 기본 영어는 뭐라고요? 다자로 끝나야 된다고요. 가다가 된다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졸에서는 기본형으로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자, 13번 들어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계절별로 무엇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추위, 소소리바람 등이 있습니다.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말에는 마른 장마, 무더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말은 된설이 건들바람이 있습니다.
겨울 날씨를 뜻하는 말은 토박이 말은 짖는개비 한방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날씨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지문 속에 힌트가 있고 답은 거기에서 찾으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중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거가 있고 사적인 게 있어요. 사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요. 공적인 것은 사회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공적인 것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뭐겠어요? 그렇죠?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17번 볼게요. 문장의 짜임이 무엇이 어떠하다로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중졸에 가면 문장의 성분으로 또 배우실 거예요. 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어떠하다가 있고요. 어찌하다가 있고요.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하다 꼴은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찌하다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찾자고요. 공이 구르는 거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니까 답이 아니고요. 노을이 예쁜 거는 예쁜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답은 벌써 2번이 나왔네요. 여러분 웃는 거는요. 무표정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니까 아니고요. 달리는 것도 동작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졸에서는 아주 단골 문제로 문장의 성분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짜임 무엇이 어떠하다와 무엇이 어찌하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들어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속담. 아까도 속담, 관용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 속담 표현이 나왔죠. 속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견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로 돕자고 그랬어요. 돕자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 협력에 해당하는 거에 관계 깊은 속담이 뭘까요? 그쵸, 1번이죠. 배지장도 맞들만 낫다.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얇은데 그것도 서로 합해서 협력하면 더 가벼웠고 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협력과 관련된 말 돕다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18번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도덕 이제 시험 보시거나 그러면요. 거기에서 한국사 문제가 이제 포함되실 거예요. 그런데 늘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에서도 잘 나오고요. 사에서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도덕에서도 잘 나오고 나중에 중졸 고졸에서 한국사에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우리는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대요. 배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자, 보시면요. 지금 여행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행문이라고 해요. 중졸에서는요. 중졸에서는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초졸에서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행문은요. 사실과 의견으로 나눠요. 그래서 사실은요. 있는 그대로 의견은 개인적인 감상이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보세요.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감상이란 말이 나오죠. 감상은 의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배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대요. 독도에 도착하니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날아다녔대요. 이건 사실만 얘기한 거지 의견이 없죠. 그러니까 2번도 제껴야 되겠죠. 디귿 볼게요. 독도에는 괭이 갈매기뿐만 아니라 바다제비 같은 텃새도 산다고 했다. 이것도 본인의 의견, 감상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것도 제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에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감상, 자신의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18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러면 17번 볼게요. 이와 같은 글은 어떤 글이라고요? 여행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까지도 포함된 글이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특히 기행문 같은 경우 유형 잘 나오니까 꼭 챙기세요. 기행문이 나오면 무조건 요거 문제, 이와 같은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서 20번.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극본 문제. 극본은 항상 나와요. 이거는 연극을 하기 위한 극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유형은 항상 나오니까 꼭 챙겨주셔야 돼요. 여름날 오후 개미와 배짱이 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쵸?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오는 인물은 개미와 배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개미는 숲속에서 겨울에 먹을 것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그랬어요. 숲속이라고 얘기했네요. 장소. 배짱이는 잎사귀에 누워 기타를 치며 놀고 있어요. 띵까띵까띵까 하면서요. 그랬더니 개미는 가로 안의 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중졸에 올라가시면 배우실 텐데 이걸 지시문 혹은 지시문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뭐를 지시하냐면 그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표정을 지시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옮기면서 여기는 행동이겠네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쉴 수 있을 거야. 배짱이가 얘기했죠. 나는야 배짱이 천재음악가라네 라고 했습니다. 19번 들어갈 장소 뭐예요? 숲속이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으시죠? 20번 니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정이나 동작, 행동, 태도를 나타내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지금 제가 이 희곡 같은 문제도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희곡은 중절 용어고요. 극본 같은 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 말씀드렸고요.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되시면 기본 3회분 기출문제 기본 3회분 정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3회분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 전에 같은 카테고리에 보시면 2021년 1회분, 2회분 1차, 2차 해드렸고 오늘 2020년 2차분 해드렸어요. 혹시나 좀 더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회분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한 3개년 정도 총 6회차 정도 풀어보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대충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남은 거기 개월수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5월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으신 후에는 중졸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좋았으면요.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